것 같습니다. 예.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강원도의 청년 인구의 전출이 좀 아주 많다는 게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수도권에만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밀집돼 있을 만큼 수도권 과밀화가 심각한데 전 대표님, 청년 인구의 수도권 의존이 심하다는 부분 좀 체감을 좀 하십니까? 네. 특히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이 기업인이라면 뭐 네. 당연히 이 체감하는 거는 다들 동감하실 거고요. 어, 근데 이제 청년들이 유출되는 게 저는 이 어떤 정책이라든지 이런 문제들도 있겠지만 사실 이 청년들에게 가장 영향을 미치는 건 일자리 문제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일자리를 책임지고 있는 어떤 기업의 문화라든지 기업들의 사내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네. 사실 청년들의 기대치에 못 미쳐서 이제 생기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대표적으로 제가 한 몇 년 전에는 이제 구직자였고 지금은 사람을 뽑는 입장이지만 이제 구직자이던 시절에 사실 제가 취업하고자 할 만한, 그러니까 취업하고 싶은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지역에.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강원도 내에도 이제 대학들이 이제 기업들이랑 같이 어떤 가족회사 같은 이제 업무 협약을 맺고 현장 실습이라든지 인턴십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합니다. 근데 기업들에 한번 이제 현장 실습을 체험해 본 학생들, 그러니까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혹은 동기들에게 이렇게 좋은 긍정적인 메시지를 내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이 기업을 경험해보고 기업의 어떤 복지라든지 어떤 나의 미래의 불확실성이 커지니까 사실 강원도를 떠나야겠다. 후배들에게 강원도에 있는 기업이 아니라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 거기서 일자리를 찾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풍토가 네. 대학 내에 어떤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강원특별자치도에 있는 대학에 입학을 했어도 네. 사실 졸업하고 나서 내가 일자리를 구하러는 강원도 내가 아니라 이제 서울 수도권으로 향하게 되는 그게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예. 이 박사님, 강원도의 청년 인구 유출은 좀 얼마나 좀 심각한 상황인가요? 네. 뭐 비단 그 강원도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청년들이 그나마 일자리 때문에 이제 오는 지역이 수도권과 충남 정도 이제 네네. 그 중부권이 이제 해당이 되고 네. 영호남을 포함해서 이제 강원도는 청년 인구의 유출, 수도권 집중이 좀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많은 그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이유는 지역에는 이제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되고 아까 우리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자리에서도 좋은 일자리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죠. 대기업이라든지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일자리가 풍족하지 않기 때문에 수도권으로 지방에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수도권으로 집중하는 네.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강원도 같은 경우에서 제가 조사한 바를 따지면 전체적으로 유입되는 인구는 작년 빼고는 한 10년 동안에서는 계속 늘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들어오는 사람이 더 많았는데 유독 20대에서만 매년 한 3천에서 6천 명 정도가 순유출이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사람, 나가는 사람을 제외하면 적을 때는 3천 명, 많을 때는 6천 명 정도의 순유출이 있기 때문에 이 20대가 지속적으로 빠져나간다는 것은 지역의 이제 고령화를 앞당길 수 있고 출산율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청년층의 유출은 또한 그 지역의 그 활력을 좀 낮추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대책이 빠르게 추진되어야 되고 특히 강원도에서 20대의 문제는 가장 심각한 이슈로 받아들여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 강원도에 주로 오는 연령대는 대체적으로 좀 어떤가요? 강원도에서 순유입으로 따지면 제가 작년까지 이제 보면 네. 작년 같은 경우 0세에서 39세까지는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리고 40에서 60세 정도까지가 이제 플러스인, 그러니까 좀 나이 드신 분들은 들어오지만 젊은 층에서 빠져나가고 있고 특히 제가 관심을 갖는 거는 20대의 문제도 있었지만 과거에 이제 10에서 19세의 그 마이너스가 나타나고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특히 그 이유가 교육에 대한 이유가 좀 발생. 그러니까 10에서 19세
때는 플러스였어요. 과거에는 그 순유입이 더 많았었는데 최근에 교육 때문에 이 유출이 좀 발생하고 있는 것들이 증가하는, 그러니까 유출이 증가하고 있는, 그러니까 안 좋은 거죠. 저희한테는 유출이 증가하는 그런 형태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좀 더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과 청년들은 강원도를 떠나고 네. 대신에 이제 장년분들은 또 강원도를 그렇죠. 네. 오시는 분들이 많고 네. 그렇게 좀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네. 전 대표님, 30대 청년으로 체감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기업 대표로서 좀 어려움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좀 어떠세요? 보통 중소기업에 보면 이제 이 청년들이 필요한 업종의 경우에는 사실 그런 부분들의 타격이 엄청 큰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중소기업들의 어떤 문화가 많이 바뀌고 또 중소기업을 이끄는 리더들의 리더십과 이 오너십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좀 보는데 이 청년을 채용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이제 조금 이 회사에서의 문화나 이런 것들이 기성세대가 지금 하고 있는 어떤 매출과 일자리 그리고 어떤 업무의 효율 이런 것들만 하는 이제 어떤 기업의 성장만 바라보고 네, 있는 네. 그런 문화 풍토에서 이제는 직원의 생애 주기를 좀 고민하고 이제 직원들의 어떤 재직자들에 대한 어떤 고민을 함께 풀어나갈 수 있는 기업 문화로 변화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예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조직에 충성하고 그 조직의 어떤 성장이 나의 성장으로 이어진다고 하면 최근에 MZ 세대들, 네네. 20대, 30대들은 개인의 성장이 조직의 성장으로 이어진다고 다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 재직자들을 위해서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네. 또 심지어 그들의 주거 여건을 개선하는데 기업이 네.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34분 중에 한 31분이 지금 청년 이제 재직자거든요. 특히 우리 지역에 정착하는 그런 재직자들 또 수도권에서 모셔오는 청년 그런 역량 있는 청년들을 어떻게 모셔오냐면 이제 저희 회사에 이제 입사와 동시에 그들이 전세 자금 대출의 보증금이라든지 네. 월세 보증금, 네, 네. 그 주택 구입에 필요한 그런 구입 자금들을 저희가 1,500만 원에서 1억 원까지 무이자로 대출을 해줍니다. 굉장히 파격적이네요. 근데 그런 대출들이 사실은 회사 입장에서는 네. 이 수도권이 아니라 지방에 있기 때문에 기업 이윤이나 이런 것들을 재직자에게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네. 기업들이 그 기업 이윤을 가지고 그 경영진들끼리 나누는 그런 과정들이 아니라 그걸 오히려 재직자들에게 투자함으로써 기업의 지속 가능한 어떤 그런 기업 문화를 만드는 게 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특히 수도권에서 강원 지역을 선택하는 청년들을 보면요. 그 수도권에서의 어떤 그 각박한, 그러니까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것들에 지쳐서 오는 경우도 있고요. 네. 특히나 월급을 제대로 받는다 하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주거 여건과 주거의 어떤 행태를 보면은 원룸, 투룸을 벗어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역을 찾기 때문에 그것들을 파격적으로 기업에서도 지원해주고 거기에 이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정책들이 같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저는 수도권에 있는 청년들이 닭장과 같은 그런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강원도의 어떤 그 아름다운 자연 경관 속에서 그리고 조금 더 나은 주거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 목표만 딱 정해진다고 하면 저는 저희 회사의 케이스들처럼 이 강원도로 유입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하시는 말씀이 청년들을 지역에 머무를 수 있게 하려면 기업이 좀 변해야 한다는 그 말씀이거든요. 좀 새로운 시각 같은데 주변 이제 그 다른 기업 오너분들하고 얘기를 하면 그런 거에 좀 많이 공감하는 편입니까? 다른 분들도? 사실 그 우리 중소기업들의 대부분이 이제 그 대표님들의 연령대가 많이 높습니다. 높기 때문에 이제 과거에 기업을 성장시켜 왔던 그 분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좀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청년 인재들이 들어오면 키워놨더니 떠난다더라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을 많이 쓰거나 그리고 최근 사실 저희 중소기업들이 가장 좋았던 정책 중에 이제 내일 채용 공제 같은 그러니까 직원들은 네네. 청년 직원들은 어떤 자신들의 목돈을 만들고 기업들 입장에서는 좀 훌륭한 청년 인재를 회사에 이렇게 채용해 볼 수 있는 경험을 부여하는 이제 청년 내일 채용 공제, 강원도에도 일자리 안심 공제 같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근데 그런 사업들이 참 좋은데 이제 그런 것들을 바라보는 기업 오너들의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2년 있다가 도망가더라 또 이런 식의 표현을 하거든요. 그 제도 자체가 2년을 같이 이 중소기업에서 일을 해볼 수 있는 경험을 부여하는 제도거든요. 근데 2년 있다가 떠나는 이유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때라는 거죠.
그 정책이 2년만 붙잡아 놓을 수 있다고 해서 제도의 문제다라고 기업들이 아우성을 치는 게 아니라 그 기업들이 2년 동안 그 청년들이 이 미래의 어떤 그 확실한 어떤 목표 지향적이고 또 어떤 비전과 그런 것들을 제시할 수 있는 기업 문화를 가지는 것. 그것들이 이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들이 늘어나야 실제로 강원도의 청년 인구들이 늘어날 수 있다. 그래서 사내 문화가 좋은 기업들 몇몇 기업이 사실은 강원도와 기초단체 여러 지자체들이 만드는 수많은 정책보다 전 더 낫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